사랑했기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와 그 남자 놔주라니. 강소연, 이번엔 진짜 선을 넘었다. 편의점 여주인 문미순에게 손찌검까지 벌인 그녀. 하지만 예상 못했던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내가 20년 먼저 이 남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시작된 반격. 강소연의 부동산 사기, 내연남과의 검은 거래, 미국 추방 위기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문미순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까발려진다.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잃는다. 그리고 오천수의 눈은 다시 문미순을 향한다. 뒤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후회. 그리고 오래도록 숨겨온 한 여자의 진심. 궁금한 드라마 다음 장면. 엄마의 드라마. 모두가 잠든 새벽. 문을 쾅 닫고 나간 강소연의 하이힐 소리가 골목을 쩌렁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의 파열음 같았다. 문미순의 집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손찌검, 그리고 그녀의 단호한 경고. 그 모든 순간이 강소연의 뇌리에 생생히 맴돌았다. 내가 20년 먼저 이 남자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놔줘요. 그 말은 마치 심장을 도려내듯 강소연을 무너뜨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그날 밤 한순간에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졌다. 강소연은 흔들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여 휴대폰을 꺼냈다. 오천수. 그 이름만 떠올라도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잖아.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눈가에 맺힌 분노의 눈물은 떨어지지 못한 채 매달려 있었고, 지금이라도 그 남자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굴욕을 삼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전화는 울리지도 않았다. 이미 차단된 번호,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순간 강소연의 입꼬리는 서늘하게 올라갔다. 그래, 이 판 내가 뒤집을 거야. 사랑을 잃은 여자는 위험했고, 자존심을 짓밟힌 강소연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로 짠 계획서를 펼쳐놓았다. 오천수를 되찾고 독수리 술도가를 통째로 손에 넣는 시나리오. 문미순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사랑의 무게보다 더 무서운 건 잃은 것을 되찾지 못한 여자의 복수였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 본체 마당으로 강소연이 밀고 들어왔다. 손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구두 굽소리가 널찍한 마당 위로 뚜벅뚜벅 내리쳤다. 그녀는 형제들 앞에서 당당히 문서를 내밀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재산. 그 목, 나 강소연이 정당하게 받겠다. 형제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강소연의 말투는 점점 높아졌다. 그래, 껄끄럽겠지. 편하게 살던 데에 내가 끼어들면 싫겠지. 하지만 이건 계약이야. 감정 갖다 붙이지 마. 잠시 후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던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쳐들고 조롱하듯 말했다. 내연남, 사기, 폭력, 다 조작된 루머야.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거겠지. 미순이겠네? 그 여자가 뒤에서 손을 쓴 거야, 그렇지? 그러더니 그녀는 외쳤다. 문미순, 이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라도 그 여자 입을 막아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지도 몰라. 형제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강소연은 이미 균형을 잃은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린 그녀의 눈빛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흉기 같았다. 그 시간 오천수는 조용히 문미순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도어벨을 누르지도 못한 채 마당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담벼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앉아있던 그에게 문미순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천수 씨,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천수의 가슴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미순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편의점 앞에서 보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젠 더 단단했고 더 고요했으며 어쩐지 눈빛이 따뜻했다. 문미수는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온 따뜻한 술 한 병을 꺼냈다. 예전에 천수 씨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빚은 술이 진짜냐고. 마셔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따라준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20년 전에 천수 씨가 처음 내게 물었을 때 그때 생각하며 빚은 술이에요.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잔을 들고
입에 가져갔다. 묵직한 향이 코를 스쳤고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20살 무렵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왜 이제서야 말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미수는 잔잔히 웃었다. 당시엔 내가 너무 작고 너무 불안했거든요. 당신 곁에 서기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문미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오천수의 굳은 어깨가 살짝 떨렸다. 지금껏 강소연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조용한 안정감. 조작도 밀어붙이기도 아닌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는 잔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눈을 감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마셨다. 그녀의 진심은 소리내지 않고도 전해졌다. 잔잔히 내려앉은 밤 공기처럼 문미순의 말과 눈빛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오천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건넨 술잔을 2번 마셨다. 한 번은 기억 속의 시간을 위해,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얼굴을 돌려 문미순을 바라본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미순아, 20년 전 왜 말 안 했어? 내가 떠날 때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럼 나 안 떠났을지도 몰라. 문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내가 너무 약했어요. 천수 씨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삶,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삶을 버틸 자신이 없었고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난 조용히 사랑하는 법밖에 몰랐어요. 잡고 싶었지만 그 사람 인생의 짐이 될까봐 도망쳤어요. 반면 소연 씨는 잡고, 쥐고, 흔들고, 무너뜨려서라도 가지려 하더군요. 오천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금껏 그는 강소연의 곁에서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눈물, 질투, 욕심을 애정이라 믿었다. 하지만 문미순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 자신은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조용했고 강했고 기다릴 줄 알았다. 문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몸을 돌리자 오천수가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돌아보았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나 이제 알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헛된 걸 붙잡고 있었는지. 진짜 사랑은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거란 걸. 문미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붙잡은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오천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 품 안은 따뜻했고 오래된 불안과 후회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문미순의 손끝이 그의 등을 두드릴 때마다 괜찮다. 는 말 없는 위로가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술도가의 마당은 조용했다. 20년 전 이루어지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서야 천천히 진심으로 엇갈림 없이 맞닿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미수는 결심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 본체의 넓은 사랑방엔 형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마광숙과 독고세리도 무거운 얼굴로 자리에 함께 앉았다. 오천수는 문가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문미수는 마루에 발끝을 모으고 서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문미순이 말을 꺼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 좀 할게요.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문미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녹취음이 울려 퍼졌다. 아이씨, 그놈 말만 믿다가 다 날렸어. 지금 가진 거라곤 이 집 하나, 술도가 하나뿐이야. 뭐 어때? 팔면 돼. 걔네 형제놈들은 멍청해서 몰라. 그냥 문서 몇 개 돌리면 깨갱할걸.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변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다. 오천수? 그 인간은 딱 불쌍한 남자야. 한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용가치로 봐야지. 미순이? 걘 그냥 동네 편의점 아줌마야.
내가 제대로 화장하고 나서면 그 사람 금방 돌아와. 내가 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사랑방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찻잔을 놓치고 떨어뜨렸다. 그 소리조차 날카롭게 퍼졌다. 문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소연 씨는 미국 국적 가진 내연남과 불법으로 부동산 투자했어요. 그 사람, 지금 인터폴 숲에 걸려 있고요. 소연 씨는 그 사람 대신 한국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독수리 술도가까지 팔아넘기려 했던 것도 그 빚 메꾸려고 한 겁니다. 형제들의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엇갈렸다. 문미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한테 한 말도 있어요. 오천수는 내 거 아니야. 걘 어차피 옛날에 날 사랑했던 남자야, 그랬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문미수는 오천수를 잠시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억눌렀던 혼란이, 슬픔이, 후회가 섞여 얼굴을 가득 채웠다. 문미수는 다시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팔아넘기고 가족의 신뢰를 조각낸 일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 집도, 이 술도가도 무너져요.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마광숙이 입을 열었다.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묵인했네요. 오범수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이건 사기고 배신이야. 누군가 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경찰 수사와 추방위기에 놓인 사실이 뉴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앞은 갑작스런 속보로 몰려든 기자들로 북적였다. 하얀 SUV에서 내린 한 여인이 선글라스를 쓴 채 머리를 푹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서려는 순간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강소연이었다. 강소연 씨,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해외 불법 투자, 불법 송금 관련 문건 확인되었나요? 문미순 씨 폭행 정황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에워쌌고 고개를 숙인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문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휘감은 고급 트렌치 코트는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고 굽 높은 힐은 비에 젖은 보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치 지금 그녀의 인생처럼. 경찰서 현관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몸을 돌려 기자들을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만 나쁘다는 거야? 그 사람, 오천수. 날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 여자는 그냥 동네 여편네잖아.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난 게 뭐냐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는 지금 모든 걸 잃고도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순식간에 그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강소연 실시간 빌런 등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댓글창은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누가 봐도 질투와 집착의 끝판왕이네. 사랑이 아니라 범죄지. 진짜 불쌍한 건 오천수다. 경찰서 유치장 안. 강소연은 좁은 공간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은 퀭했고 화장이 번진 눈가엔 마스카라가 검은 얼룩으로 번져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랜 시간 화려한 외모와 강한 자존심으로 세상을 밀어붙이던 여자는 지금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주머니 속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수차례 발신된 오천수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연결된 기록은 없었다. 그는 받지 않았고 이제는 차단되었으며 그녀의 세상 밖으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쳤다. 유리 파편이 튀었고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았다. 그렇게 벽을 등지고 주저앉은 강소연은 조용히 흐느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진심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그렇게 오천수를 붙잡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동안 그는 문미순이라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독수리 술도가의 봄은 어느새 짙은 녹음으로 바뀌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다.
오천수는 문미순이 늘 앉아있던 마당에 평상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예전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그 평화를 바라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순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늘 옆에 있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어. 난 널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마음 한구석에 늘 내가 있었던 거야. 운미수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잔잔히 웃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하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당신 곁에 있을 준비가 됐어요. 오천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젠 내가 널 잡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정말 알겠거든. 문미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익숙했고 따뜻했다. 그날 밤 술도가의 조용한 거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을 이야기처럼 풀어냈다. 오천수는 문미순의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한 번도 날 바꾸려 하지 않았지. 그저 내가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렸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미안해, 나 이제서야 알았어. 문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 대신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지금 알아줬잖아요. 이 순간이면 그 기다림도 다 의미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꼭 안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조용히. 그 품은 따뜻했고 긴 시간 엇갈렸던 두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 하나가 되었다. 밖엔 조용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술도가의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이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긴다. 20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마음. 뒤늦게 피어난 진심은 한순간의 욕심보다 강했고 모든 진실은 결국 빛을 향해 드러났다. 무너진 거짓 그리고 되찾은 사랑. 지금까지 제가 예측해본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